안녕하세요. 6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를 하면은 소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0에서 마이너스 0.2로. 근데 여기에다가 야 이번에 나온 것도 0.1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한 0.1 정도 낮게 나왔다? 그럼 미국의 소비력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비력이 줄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준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산업 생산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광업 부분이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물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특정 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영향 미치는 건 없어갖고 그냥 이런 거 몇 달 정도 연결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가지고 현재 9월 달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몇 프로 잡히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되거든요. 66.6%, 666 나왔네요. 자, 근데 설령 9월 달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 볼까요? 몇 프로 잡히고 있죠? 네, 확실히 거의 80% 정도 잡히고 있죠. 그러면 올해 연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큰 시장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는 요거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페드 위원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현재 발언을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4명이 하는 얘기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지표 좋다. 하지만 조금 더 나와야 된다. 뚜렷한 이 물가가 잡힌다는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당장의 금리 인하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럼 앞으로 발표될 PC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용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다시 다음 달에 다룰 CPI, PPI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좋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나온다. 9월에 대한 기대감 훨씬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57달러로 플러스 1.5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뉴스가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전기차 지금 많이 꺾였다는 부분이 보여지곤 있지만 시장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여기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랑 LG 부품 동맹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현대기아 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 2등 리튬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배터리가 자동차의 원가에 차지하는 부분이 한 25% 30%될 겁니다. 엔진이 딱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걸 내재화한다면 현대, 기아, 향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뚜렷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는 요게 보여줄 수 있겠죠. 회사가 한 단계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에 대해서 미국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어떻다? 뚜렷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야 이거 AI는 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는 계속 좋고요. 그리고 이 AI라는 친구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망 요 관련해서도 수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대한전선만 하더라도 올 들어 3,300억 세 건만에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한전선 말고도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AI가 이 사업 전반적으로 깔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깔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들 지금 좀 로봇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최근 물류센터가 과잉 생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구나. 이걸 좀 보시면서 이 관련 시장들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리포트 같은 것도 뭐 많이 올려드리면 좋긴 한데 어제는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여기 있잖아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 급등 나왔네요.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에서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며 오늘 급등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잘만 이용을 한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을 보면서 조금 더 괜찮은 흐름으로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을 만드는 핵심 내용은 요거죠. 지금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 지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속도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 이거는 확실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효과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해외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미국 다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야, 이거 초기 파트너만 잘 잡아놓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으로 이 주기기를 제작 납품하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핵심 파트너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수주 잔고 계속 쌓여가겠다. 그리고 주기기는 가장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남겨 먹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법안은 현재 88대 2로 통과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공화당에서도 오케이를 한 법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설령 향후 트럼프로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성을 가진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몇 년은 진짜 걱정 없겠는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국도 SMR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이 레퍼런스로 확보할 만한 1호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어느 정도 속도 낼 것이다. 요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는 다음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한수원이 이 폴란드 쪽이랑은 얘기를 하고 있고 체코는 프랑스랑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내용, EUR 협회 옵저 회원 가입 승인 요거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름의 우위 혹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환경은 조성을 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7월달 체코 결과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따냈을 때 지금은 한 기지만 이게 세 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고다. 그리고 이번에 경쟁에서 우위를 취한다라고 하면은 폴란드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프랑스를 이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일거리가 나왔을 때에도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처럼 배제된다면 한국이 우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몸값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으로 인해서 미래의 이제 주가를 현재로 끌고 와서 순식간에 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관련 내용들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두산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수급과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죠. 근데 어제 장 마감되고 외국인이 또 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이슈 나오면서 터졌죠.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우선으로 빨간불 유지가 된다면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관 같이 들어온다면 그건 급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차 목표를 어디로 둬야 되느냐.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딛잖아요.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매도가 나오게 될 것이냐, 혹은 돌파가 나오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쌍봉이 만들어지니까 힘이 좀 이렇게 크든 작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해서 추세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보여지곤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에서 버티면은 그때는 매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홀딩하면서 보고 있으면서 이 위에 있는 이상 계속 그냥 끌고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볼린저 상단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버티는 것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올라가는 거 그대로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매도 이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요걸 이제 확인하면 23,500원. 그러면 23,500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수월하게 더 갈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 매도 물량 많이 쌓인 거 소화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다 소화하는 움직임과 함께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이걸 잡아먹고 또 한번 올리겠다라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기 물량 소화 끝나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 위에는 특별하게 이제 매도에 대한 물량이라고 할 게 많이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여기 최고점이나 여기 부분, 이건 금방 소화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의 돈으로도 계속 가는, 이제 신고가 돌파하면은 추세 끊기기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제가 보는 포인트들 싹 한번 다뤄봤는데, 요걸 이제 글로 쓰면서 총정리 한번 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미국에서 속도 난다. 자, 그러면 앞으로 7월 체코에 대한 이슈까지 들려오게 된다면은 이게 좋았을 때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우선으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선 11선 요거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 가되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조정을 봐야 되지만, 돌파를 한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걸리는 부분이 어디다? 23,500원이다. 그래서 이 아래까지는 쉽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이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추세 유지되면 가만히 두세요.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고 모든 것들이 우상향을 잡는다. 그냥 두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이게 추세가 꺾인다 싶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후 영상을 통해서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보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두산에 접근을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